AI 몬!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명승은이고요. 저는 김효주고요. 네, M로보 대표 안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이 M로보예요. 네네. 로보는 뒤에 로봇 네. 얘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M은 네. 뭔가요? M은 저희가 뭐 돈 되는 거 다 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머니를 뜻하는 거고요. 네. 돈을 많이 버시나요? 아니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 굶진 않은 것 같고요. 네. M로보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회사인가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는 기자들한테 기사를 파는 회사인데 기자들한테 기사를 팔아요? 네, 팔긴 파는데 이게 좀 사람 기자 파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그냥 로봇 기자라 그러고 그 로봇 기자를 갖다가 간접 고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쉽게 기사 써라 그러면 기사 쓰는 거고 좀 네. 재밌게 써라 그러면 좀 재밌게 쓰는 거고 아, 그림 그런 그려라 기능이 그리는 있어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요구에 따라 가지고 맞춰주는 거고요. 쓰는 거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도 뭐 이제 더 확장 가능하고 그렇죠. 그럼 인공지능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쓴다라는 표현은 데이터들을 재조합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읽기에 뭐 사람이 썼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서문으로 네. 이렇게 배열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평서문은 한 2년 전에 유행했던 거고 요즘은 거기다가 TTS가 있는 거 익히면 얘기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근데 요즘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도 이제 어그로를 떠는 네. 그런 기능을 이제 갖춰가고 있는 것 같네요. 어그로.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인데 로봇이 썼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밑에 이 기사는 로봇이 썼다고 표시를 다 해줘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딱히 보면은 뭐 메일 같은 것도 따로 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쓴 게 하루에 보니까 100개 된다 그러면 그건 로봇이 쓴 거죠. 사람이 그렇게 기를 써요? 저희가 하루에 1,300개까지 써봤어요. 1,300개? 하루에? 네. 아니, 다양한 분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한 2,000개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기업이 같은 날에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0개가 2,000개 중에서 저희가 몇 개 빼가지고 한 1,300개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주식시장에 보면은 공시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백 개 기업이 똑같은 날 재무정보를 그때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이제 골라서 이제 우리가 표를 문장으로 바꾸는 일을 예전엔 사람이 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쵸, 생각하고 네. 아니 이거는 뭐 특별한 스킬이나 인사이트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작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로봇 같은 애들이 쓸 거다. 기계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자를 때려쳤거든요. 10년 전에. 네. 그런 기자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네요. 네, 나온 지는 한 5년 됐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보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10,000개쯤 넘게 보냈고 네. 우리나라 증권 기사 중에서 아마 한 5% 정도는 지금 다 로봇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네. 많이 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기사 중에도 이미 있겠네요. 일반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사 쓰는 거 보면 다 쓰지 않고 몇 개는 받아가지고 좀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되게 많고요. 재밌네요. 네, 분야도 이제 스포츠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스포츠도 있고 일기예보도 있고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암호화폐는 거의 다 로봇이 씁니다. 그래요? 암호화폐는 장마감이 없잖아요.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그냥 이제 한 10% 이상 하면 기사 써 이렇게 하면 이제 10% 이상 등락이 있으면 기사를 확 써버리는. 네, 네. 되게 흥미롭네요. 네, 뭐 대화방 같은데 본다 그러면은 뭐 오늘 시세 딱 치면은 자동으로 불러와가지고 시세도 알려주고. 네네. 네, 그래서 많이 지금은 많이 편해질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사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0.01초? 그러니까 근데 시간은 거의 자동으로 하면 바로 써지게 되고요. 발송까지 하는데도 거의 1초 안 걸려요. 그럼 뭐 주문형으로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어. 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들에게 기사들을 이렇게 막 몇백 건씩 만들 수 있는 이 솔루션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뭐 기사 하나당 얼마 받고 이렇게 제작해 주는 거예요? 아예 팔아요. 그냥 고용하는 씨. 내가 너네 로봇 기자를 사겠어 해가지고 뭐 네,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한 달에 월정액처럼 임대 서비스처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모듈 같이 그런 게 있겠네요. 뭐 네. 웃긴 봇, 뭐 이렇게 진지한 봇. 뭐 톤 수정은 좀 해요.
많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다. 좀 뭔가 잔인한 뭔가 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뭔가 말을 좀 더 완화한다 그러면은 바꿀 수는 있죠. 저희가 하는 건 실제로는 기사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사 만들 때 데이터를 다 모으거든요. 네.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뭔가 주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뉴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 봇을 한 두세 개 네. 하나는 뭐 이렇게 주가를 하는 봇, 네. 뭐 날씨 하는 봇, 네. 뭐 이렇게 암호화폐 얘기하는 봇 이렇게 네. 해가지고 봇으로만 네. 기사를 다 쓰게 하는 로봇 기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언론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실제로 하는 언론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 네. 그럼 그 로봇 기자들이 쓴 기사는 완전 다 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은 다 배제하고 팩트로만 쓴 기사예요? 아마 팩트 관련돼 가지고 로봇 기자는 다 데이터의 근거로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원문 링크를 항상 같이 챙깁니다. 보여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혹시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보고 판단해서 항상 원문을 같이 줘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날씨나 네. 뭐 스포츠 경기 이런 네. 거는 그냥 숫자가 그대로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문장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주가 정보라든가 네. 세계 경제 질서와 주가와의 오. 연관성이라든가 네. 갑자기 무슨 뭐 중동 지역에 뭐 문제가 생겨서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네. 이렇게 막 이제 맞죠. 인과관계가 막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는 해결이 되나요? 좀 재밌는 거는 모델로 얘기한다면 삶이 너무 어렵게 봐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한번 문제 내볼게요. 그 네. 정보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크롤링되고 있는 정보원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정보원 중에 가장 많이 크롤링 크롤링 되고 있는 거. 정보 수집을 네. 당하고 있는 네. 곳. 어딜까요? 글쎄요. 날씨 정보인가? 네. 저도 날씨 생각했어요. 어, 왠지. 너무 순진한데. 1순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오. 네. 네, 그분이 얘기할 때마다 뭔가 출렁출렁 거리죠. 비트코인 얘기하는 말때 갑자기 가격이 되게 올라갔잖아요. 네. 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트위터를 많이 쓰고요. 트위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네.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 이게 발언들이 네. 뭐 다른 뭐 인과관계들을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기분 따라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들이 악의적인 정보. 많죠. 예를 들면 역정보. 이렇게 의도된 역정보. 네.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 로봇한테 가면 네. 뿜어내는 거는 그냥 네. 들어온 게 이미 오염된 정보니까 네. 엉뚱한 얘기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 하는 거에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 신속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쉽지 않죠. 팩트 체크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런 로봇 서비스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네. 확산되는 속도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게 진짜처럼 확산돼 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실제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많은지 안 많은지 보기 위해 가지고 실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그 원문 다 가지고 날짜를 보는 거예요. 그 연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팩트 체크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쓴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혹시 카피킬러 들어보셨나요? 카피킬러는 뭐 논문 위조 같은 거라든지 같이 네네네. 나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키면은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중복돼 있는지 네. 뭐 그게 사실관계나 날짜관계나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본다 이거죠. 좀 유명인사 얘기했는데 진짜 그랬는지 해가지고 요즘은 진짜로 그 언론사 DB를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 사람 쓰는데 이걸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사 중에 연말되면 예측 기사들 많이 쓰게 하잖아요. 그 로봇한테 야 내년에 트렌드가 뭐야?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좀 다르게 접근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올해 키워드가 뭐뭐 나왔는데 주가는 이랬으니까 내년 키워드 뭐뭐 나고 이럴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까지 하겠죠. 자동화시켜가지고. 그럼 전처리 과정이나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결국 또 사람이 해야 되네요. 모델링 작업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예를 들어 정확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분석해봤는데 뭐 10%밖에 안 나는데 데이터가 쌓이면 좀 더 높아지겠죠. 네. 네. 전체적인 방향은 사람이 정해주지만은 정확도나 이런 거는 자동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 네. 어떤 같은 일을 두고 봐도 네. 다른 색깔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신문사별로든. 네, 그럼 그런 거는 인공지능은 어떤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요즘 뭐 합병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뭐 항공사 뭐 관련돼서 금호그룹이 뭐 지금 항공사를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로 건설사를 합병했을 경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합병 성공했을 경우하고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둬서. 이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뭐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할 때도 일본과 한국이 붙어서 네. 한국이 졌다 그러면 한국 쪽 뉴스는 한국어 뉴스는 석패, 뭐 네. 아깝게 네. 패배하고 드디어 뭐 승리 뭐 이런 네. 식으로 일본 쪽 뉴스는 일본어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얘기하신 게 그게 보면은 로봇 저널리즘에서 나오는 분위기 설정이라는 거예요. 분위기 분위기 설정. 설정. 네, 묻은데 보면은 분위기 팍 못한다고 혼난 적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어디하고 그러니까. 야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디어 부산을 이겼다고 지역 언론 쓴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네, 이런 그쵸. 식으로. 네. 결과는 똑같은데 시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쓰는 거 분위기 설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잘만 한다 그러면 같은 기사를 갖다가 버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이제 구글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네. 펼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네. 플랫폼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런 구글 같은 곳이 또 뉴스에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구글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앱로고만의 구글과의 차이점 아니면 구글보다 뭐 어떤 점들이 더 나은 방향 설정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보면은 사람들이 증권 관련 뉴스를 본다 그러면은 기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추천 같은 거. 네, 그래서 잘 보니까 그 기자분들 쓴 기사를 갖다가 보니까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숫자를 갖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도 뭐 실적 본 다음에 A, B, C를 만족하는 기업이 뭐가 있냐 하는 건데 저희가 역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했는데 한번 2017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우리은행 핀테크 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핀테크로도 분류가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를 주는 걸로 해가지고 보통 그런 걸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표현을 네, 쓰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 주는 거고 저희가 꼭 기사 형태로 꼭 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구글에 비해서 잘하는 건 우리나라 투자자를 더 많이 만나봤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앱로보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봇과 그다음에 기사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카카오를 사랑한다고 하시고요. 구글보다는 국내 정보에 훨씬 더 밝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앞으로의 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꿈꾸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보조적인 수단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 공시 A, B, C를 발표했는데 A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오를 확률이 몇 프로일까? 투자자한테 엄청난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 그런 그 다음에 뭐 심야 시간에 갑자기 뭔가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심야에. 맞아요. 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과연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장기적으로. 상관관계 분석 같은 네, 거죠. 네, 전문가시군요. 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는 만드는 거는 저희가 중간 부산부예요 기사는요. 네. 실제는 저희가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이걸 갖다 저희가 누구한테 가져가면 되게 좋아할까요? 투자자. 부단 투자자는 저희가 만들기 힘드니까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가야죠. 아, 이렇게 해서 협업해야죠. 네. 증권사나 이런 쪽에 협업하는 걸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와 로보 어드바이저를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있는 곳과 네. 협업하기 좋은 데이터를 들고 계시다. 네. 그쪽은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마케팅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 쓸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분명한 장단점을 갖고 계신 엠로보입니다. 안산선 대표님을 모시고 엠로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엠로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읽는 기사 하나하나를 보시고 한번 아랫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걸 것 끝까지 같아요. 정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냥 제목만 보지 마시고요. 아니 인공지능이 나한테 어그로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